안녕하세요. 마이크로레슨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가리키고 있는 건국대학교 상호교양대학의 박창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제대로 알아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산업혁명의 배경을 알아보고 그리고 지난 세 차례에 걸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배경입니다. 사실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19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1차 산업혁명이 막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죠. 산업혁명 이후에 강대국들은 물리적인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지배력을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때 우리나라는 조선 말이었죠. 퇴국정책, 세도정치, 그 다음에 당파 싸움, 이런 것들로 좀 어지러운 그러한 때였죠.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실 그 존재 자체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당시의 19세기 식민지 지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만주를 포함해서 일본의 영토로 표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을 해볼 때 이 시절에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치욕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일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반복돼서도 안 되고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이제 겪을 때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만 우리 후손들한테도 떳떳하고 또 후손들한테 아주 자랑스러운 이런 우리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겠죠. 오늘날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영토 전쟁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치열한 영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지금 이 보시는 것은 21세기의 그 사이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에서 2014년에 발표한 것입니다. 1996년부터 2013년까지의 알렉사라고 하는 그 아마존의 시스템이죠.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Age of Internet Emperor 해가지고 그 인터넷 제국의 시대, 현재의 어떤 사이버 지도를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든 사이버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퍼퓰레이션에 의해서 영토를 크게 작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영토가 물리적인 영토에 비해 상당히 크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빨갛고 파랗고가 지배적인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most visited website per country니까 지금 빨간 고로 표시된 것은 여기 보시면 구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파란색은 페이스북이죠. 대부분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좀 특이하죠.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일본은 야후를 주로 씁니다. 야후를 쓰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요즘 이제 일본은 아직도 야후 재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보통 우리가 네이버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보면 중국이 네이버를 쓸 일은 없잖아요. 가만히 녹색을 보니까 여기 바이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칠해져 있는 녹색은 네이버가 아니라 바이두였죠. 사실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저는 사실 이 지도를 보고 굉장히 큰 그 실망을 넘어서 어떤 당혹감, 그 다음에 치욕 이런 것들을 좀 느꼈는데요. 19세기에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을 포함한 그런 시대적 환경에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데 오늘날 21세기가 돼서도 외국이 데이터를 근거로 만든 이런 사이버 지도상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우리 주권이 없는 이러한, 물론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죠. 사실 이 리포트를 보면은 이 리포트에도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이 바이두를 쓰는 나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지 자기네들도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조그맣게 다뤄주고 있어서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고요. 그냥 사람들은 이런 큰 화면들을 보겠죠. 한국은 바이두를 쓰는 나라구나. 마치 중국의 속국처럼. 차라리 구글이라면 좀 낫겠는데 이건 바이두는 저는 써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정말 잘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면목이 없는 그러한 과거를 또 되풀이할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그 강의를 통해서도 저는 여러분들께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설명을 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것이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꼭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위치를 한번 그 산업혁명을 지내면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사실은 여러분 1차 산업혁명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뭘 했죠?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할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2차 산업혁명 때부터인데 제가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좀 이따 내려드리기로 할 텐데 2차 산업혁명 지금 오늘날에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는 경제성장을 했어요. 지금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OECD에도 가입을 해서 사실은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가 아니라 디벨롭드 컨트리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가 뭐 세계를 뭐 리더로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 것은 아니고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그 리더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만들어주고 근면과 성실, 높은 신뢰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수한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서 뭐 세계에 공급을 한다든가 이러한 역할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왔죠. 이 조력자가 나쁘지 않아요. 조력자를 우리가 이제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아요. 뭐 세상을 서포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진 않죠. 이걸 계속 하고 싶다고 해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가 조력자 역할을 열심히 한 것을 나머지 디벨로핑 컨트리들도 또 가난한 나라들도 보죠. 우리나라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 역시 서포터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서포터의 역할은 중국으로, 동남아로, 또 중남미로, 또 요즘에는 동부 유럽 국가들로 많이 옮겨갔어요. 우리가 이걸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좋지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보다 더 노력을 해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그들처럼 우리가 이제 리더의 국가로 또 리더십을 갖는 그러한 나라로 빨리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지 못하면 참 얘기하기는 싫지만 뭐 소비국가가 된다든가 옛날처럼 또 외세의 엄청난 지배를 받겠죠. 우리 주권을 상실하는. 이게 나라로 보면 주권이지만 또 개인으로 보면 그저 그들이 시키는 거를 그냥 하는 그런 개인 주권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기를 우리가 도약을 할 수도 있는 혹은 아주 실패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이자 위기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있는지도 몰랐고 2차, 3차 산업혁명은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경제성장을 했는데 그 역할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 자, 4차 산업혁명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약을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을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뭐죠? 혁명이 뭐죠? 주인은 혁명을 하지 않죠.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서포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혁명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나 정말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희망을 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을 꼭 우리가 리더십, 주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어떤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1차, 2차, 3차 산업혁명부터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3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산업혁명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옷을 예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산업혁명 이전에 옷을 누가 만들었죠? 네, 엄마. 뭐 상징적입니다. 집집마다 옷을 만들었습니다. 집집마다 옷감을 만들고, 심지어는 뭐 천의 원료가 되는 섬유를 직접 생산해내기도 했죠. 목화를 재배한다든가 누에고치에서 영주, 실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배에서 마섬유 같은 것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죠. 집집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딱 시작됩니다. 보통 18세기 중반에 이제 시작됐다고들 하죠.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보통 1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동력화, 파워라는 개념이 나와요. 사람이 만들던 것들을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작동되는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산업혁명 이전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집에서 옷을 만드던 엄마들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에는 수요가 일어나는 곳에서 생산이 일어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가 기계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넘어가죠. 엄청난 사실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계가 놓여질 공장이 필요하고, 또 공장은 건물을 짓거나 뭐 땅을 사서 하는 그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자본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엄청난 변화가 되는데, 뭐 여기서 그것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거나 1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시대로 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럼 2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계에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기는 주로 어디서 나오죠? 네, 석유화합물의 추출물에서부터 주로 나옵니다. 이때 이제 전기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하고, 가장 또 발달한 것이 화학공학입니다. 그래서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러한 시기였죠. 뭐 1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라든가 이제 뭐 광산, 광업, 철 같은 것을 생산해낸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다면,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화학공학이 주를 이루는 그런 시대로 바뀌는데, 이 기계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대량 생산으로 빨리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되는 뭐 TV라든가 라디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전 세계를 타고 방송이 된다든가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가솔린이라든가 디젤 이런 자동차 연료들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면서 운송수단이 또 엄청 발달해서 어디 한 군데서 만들어진 재화들이 전 세계를 이제 뻗어나가는 산업적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인류의 이제 삶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버렸죠. 어쨌거나 전기 기계가 똑같은 옷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이 왜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차차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산업혁명은 사실 우리의 그 삶을 송두리째로 바꾸거든요.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3차 산업혁명은 뭐죠? 바로 디지털 혁명이라고 보통 합니다. 디지털 정보화. 그래서 보통 자동화 기계 혹은 정보화 기계라고 부르는 기계가 옷을 더 정확하고 빠르고 또 가품종 소량 생산처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홍보되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아주 상식화되죠. 일상화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기계가 만들다가 전기기계가 대량으로 만들고, 또 자동화 기계, 정보화 기계, 옷을 정확하고 빠르게 만들어내는 시기로 이렇게 진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옷 대신에 뭐 다른 것들을 뭐 자동차를 대입해도 좋고,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서비스를 대입해도 유사하게 우리가 산업혁명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변화를 갖고 왔는지, 우리가 이미 지난 과거 혹은 현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차례에 걸친 산업혁명들이 만들어낸 것, 그리고 사라진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산업혁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정말 산업혁명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나 안 생겼나,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고 늘 고됩니다.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내 삶과 이렇게 연결해 본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 이러한 산업혁명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혹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공학적, 산업적이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간단히라도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편리함을 주었죠. 내가 노동을 해서 뭐 옷감을 짜고 뭐 바느질을 해서 밤새도록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옷 한 벌을 만들던 것이 전기기계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것을 그냥 온라인에서 주문만 하면 입어볼 수 있는 이런 편리함. 이거 누가 가능하게 한 거죠? 바로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한 거죠. 1차, 2차, 3차. 오늘날은 너무나 편해진 것 같아요. 그냥 손가락 하나만 있습니다. 핑거 터치. 모바일 쇼핑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요즘은 인공지능 스피커나 뭐 저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just talk. 말로 그냥 명령하면 돼요. 야, 이런 거 좀 해봐. 뭐 음악 틀어. 이거 좀 텔레비 좀 켜. 뭐 에어컨 좀 틀어. 막 이런 시대로 막 접근하고 있어요. 이제는 기계가 내 말을 다 알아들어요. just talk만 하면, 말만 하면 이제 다 뭐 얻어지고 구해지고 하는. 저 태평양 건너 바다 끝에 있는 것도 뭐 수일 내 제 방으로 제 문 앞에 그냥 딱 놓여집니다. 얼마나 더 편해질지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저의 20년 전 라이프와 지금의 라이프는 또 다르고 5년 전 라이프도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모든 재화들, 뭐 음악도, 뭐 동영상, 영화도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고 있죠. 너무나 편해졌어요. 근데 이게 다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일까요? 편리하면 다 되나요? 그러면 뭐 우리가 나중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말로만 딱 아니면 뭐 상상을 하면 뇌파를 어떻게 분석을 해갖고 제가 원하는 걸 다 침대에다 갖다 주면 우리가 정말 그 삶의 목표, 어떤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편하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편리를 얻는 대신에 우리가 사실 내준 것들이 있어요. 포기한 것들. 우린 잘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산업혁명이 갖다 준 어떤 혜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래 뭘 갖고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원래 산업혁명 이전에는 엄마가 옷을 만들어주던 그런 시대에는요, 다 존재의 이유가 있었고, 다들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가치, 다른 또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개인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개인들이 다 정말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산업혁명은 보세요. 기계가, 전기기계가 옷을 만들어주고 또 재화들을 생산해주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것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잖아요. 편리도 해줬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효율성도 올라갔지만 그들이 다 우리 대신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건 뭐죠? 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는 못 해주겠다. 똑같은 걸 동일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걸 골라가세요. 뭐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바로 이때 산업혁명 이전에 없던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대중이라는 단어예요. mass. 각각이 개인의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은 상실이 되고 바로 이러한 그 산업혁명, 생산성, 효율성 이러한 그 가치들은 바로 대중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우리를 one of them, one of mass로 만들었죠. 우리는 그냥 대중 속의 한 사람처럼 치부될 때가 많고 대중 속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대신 우리는 뭘 얻었죠? 편리함, 어떤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래가 페어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편리함과 내 자신의 어떤 개인으로서의 삶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산업혁명은 또한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을 정말 송두리째 바꿨는데 뭐 나라의 위상을 바꾸고 어떤 지역의 위상을 바꿨어요. 사실은 2차 산업혁명 이전에 중동은 정말 유목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영토가 사막으로 되어 있는 참 고난의 어떤 지역,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전기 에너지는 주로 석유의 화합물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이 석유, 오일이라는 것이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중동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죠. 지금도 오페크, 산유국 이러한 가치들로 뭐 두바이의 신화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사막에다가 이런 도시를 짓는 걸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선박이라든가 제조기술이 발달하고 이것을 운송수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대국이 전 세계의 어떤 지배력을 확장시키거나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산업혁명은 엄청난 국가, 지역의 위상들을 송두리째 흘러놓고 역시 그러한 그 지역이나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의 사실 최대 혜택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중동 같은 나라도 있고 뭐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유럽들도 있지만 사실 미국 안한 나라가 없겠죠. 뭐 오늘날 사실 미국이 가장 최대 강국임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지금 그 미국이 보유한 이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1000빌리언이면요. 이게 10억, 빌리언이 10억이잖아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달러 기업이 등장하고 있어요. 1조 달러 기업 순위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2020년 자료인데요. 뭐 사우디아라비 이건 뭐 국영 기업이니까 그렇다 쳐요. 1조 6천억 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거의 한 2천조 원?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글로벌 기업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대부분의 컴퓨터가 다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 양대, 산맥이죠. 1조 3천억 불, 뭐 1조 2천억 불. 또 뭐 3차 산업혁명 때 온라인 쇼핑의 신화를 일구었던 그런 아마존 1조 2천억 불. 거기에 이제 페이스북, 요즘은 이제 테슬라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막 쫙 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엄청납니다. 삼성전자도 거의 300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기업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데 이게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GDP 2020년에 국민 총생산 한번 볼게요. 이게 한 1조 6천억 불. 이걸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은 약 한 1,000원으로 그냥 쉽게 계산하면 한 1,6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만들어낸 총 생산이 그런 한 기업하고 맞먹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국민이 다 열심히 일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기업 하나 살 수가 있겠네요. 이런 기업이 미국에는 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디지털 혁명 속에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와 맞먹는 기업들이 막 등장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가장 많고 또 유럽에도 있습니다. 물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도 이제 그때 당시에 등장한 공룡 기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차 산업혁명 때 등장한 뉴폰이라는 그 나일론을 만들었던 세계 최초의 기업들, 또 뭐 1차 산업혁명 때 자동차 기업들, 뭐 메르세데스 벤츠라든가 GM, 뭐 토요타,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뭐 그때 그 시절을 풍미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여전히 이제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것이 이제 불과 근데 뭐 200년? 25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야. 이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은 진짜 별일 없었어요. 그냥 뭐 지역에서 뭐 좀 다툼이 있거나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200년, 250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뭐 별 역할을 못했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좀 제대로 봐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미래,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1조 달러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을 때, 뭐 한국은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들도 뭐 리더라고 하긴 좀 힘들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뭐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전 세계에다가 소개한 것도 아니죠. 사실 누군가가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죠. 열심히 추격을 해갖고 정말 근면과 성실 우수한 두뇌들을 사용해가지고 열심히 추격해가지고 이뤄낸 결과들이니까 결코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좀 창의력,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이런 기업들도 좀 만들어내고 우리나라가 좀 자리매김을 하고 또 이 안에서 우리들이 또 우리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영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뭐 첫 시간이라서 전체적으로 큰 리뷰만 하고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쨌거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물결 속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산업혁명은 어떤 그 순서들을 좀 바꾸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삶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산업혁명 전에는요, 주문이 먼저였어요. 누군가 원해야 돼요. 엄마 나 이런 거 좀 해줘요. 엄마 나 옷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뭐 부인한테 뭐 이런 거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죠? 어떤 오더를 이런 피자 해주세요라고 오더를 하면 그때 이제 만들어요. 디자인도 하고 만들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해왔던 방식입니다. Order first and then make and distribute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딱 뜨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만들어요? 예, 기계가 만들어요. 수요가 먼저 있고 그 생산이 있는 게 아니라 생산을 미리 해요. 이걸 우리 기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생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 유통이나 이런 걸 해갖고 이제 그 수요를 창출하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자, 제가 애니메이션을 참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만들어요. 디자인하고 메이크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진 것들을 사는 그래서 기성품 세상을 살고 있죠. 우리 익숙해요. 우리 뭐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주문하고 테이크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보고 어느 게 나한테 잘 맞을지 그 중에서 고르는.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로 이런 삶을 살아요. 물론 집집마다 뭐 조그맣게 엄마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큰 사회 시스템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고르는, 주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산업혁명은 이 수천 년간 인류가 해왔던 방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어떻죠? 예. 이제는 주문도 그냥 모바일로 해요. 그럼 문 앞에 딱딱 딜리버리,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게 언택트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너무 이런 모바일,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 교육도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하철에 앉아서 뭐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도 이 교육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교실로 그 정해진 시간에 가야만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세상은 편리해지고 산업혁명은 이런 순서를 송두리째 백수십 년 만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밖에도 자 보세요. 산업혁명이 딱 생기니까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뭐 기계가 놓여지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생산성, 뭐 효율성, 뭐 똑같은 걸 많이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센트럴리제이션, 중앙 집권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각지 흩어져 있던 엄마들이 예를 들면 공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각지 흩어져서 다른 것을 만들던 엄마들이 한 공장에 모여가지고 똑같은 걸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엄마는 꼭 mother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각지에 누군가가 옷을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기계, 시스템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은. 근데 다 모아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대신 모아놓고 역할은 나눠놔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에요. 모았는데 여기서 그 전에 각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디자인도 하고, 예를 들면 실도 만들고, 천도 만들고, 염색도 하고, 옷도 만들고, 뭐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혼자. 근데 이것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다 각자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할들을 나눠요. 너는 생산해. 너는 판매만 해. 너는 소비만 해. 그걸 시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역할들은 나눠져요. 사람들은 모였지만 역할들은 나눠집니다. 너는 옷만 취급해. 너는 음식만 만들어. 너는 집만 다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문가, 뭐 영역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물론 산업혁명 이전에도 전문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산업 전체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이 멀티플레이였어요.
예를 들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뭐 농사도 짓고 음식도 하고 뭐 술도 빚고 옷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교육도 시키고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필요한 연장이 있으면은 직접 만들고 뭐 심지어 집도 다 짓고 또 농사도 짓고 뭐 사냥도 하고 굉장히 멀티플레이였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산업혁명은. 이게 근데 불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몇백 년 안 됐습니다. 200년, 250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 집만 만들던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음식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궁궐에 있는 대장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현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인류의 삶,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어떤 영화로 보면 뭐 감독 따로 있고 배우 따로 있고 관객 따로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감독도 하고 배우도 하고 관객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생긴 일들이에요.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그리고 산업혁명은 정말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모바일 폰만 보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쭉 제가 이제 나눴는데, 정말 이 핸드폰은 제가 20년 전에 모토로라 저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거든요. 이거 살 때도 너무 기뻐했었는데, 이거 갖고 뭐 그냥 그때는 전화만 길거리 가서 이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전화 통화한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것이 인터넷도 되고 뭐 모바일에서 뭐 테레비도 보고 온갖 게 다 되죠. 이메일도 보내고 온갖 자료를 다 저장도 하고 너무 빠릅니다. 정말 이거를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막 3D 기술이 막 나와가지고 요즘 뭐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뭐 갑자기 뭐 시계가 무슨 아예 전자장비가 돼가지고 시계인지 컴퓨터인지도 잘 모르겠고 요즘 뭐 난리도 아니죠. 이 비트코인 뭐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느 날 지폐가 막 별로 쓸모가 없게 되더니 갑자기 뭐 신용카드 이런 거 열심히 쓰고 있더니 뭐 티머니가 나오더니 막 모바일로 갖다 대기만 하면 되더니 갑자기 이제 또 가상화폐, 암호화폐 막 이런 거 나오죠. 무인 자율주행차 나와가지고 저도 시승을 해봤거든요, 테슬라. 진짜 이거 핸들에서 손 놓으면 지가 알아서 요철이 나오는 속도도 죽이고요. 코너링도 하고 정말 끝내줍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저도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음악 틀어주고 뭐 내비게이션도 해주고 뭐 날씨도 알려주고 뭐 사전 기능도 있어갖고 영어 단어도 알려줘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온라인 수업한다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줌 공부하라고 해서 줌 또 익혀야 되죠. 또 이렇게 동영상 만들고 뭐 갑자기 동영상 편집도 저도 다 배웠습니다. 무비메이커 녹화해가지고 오늘 이거 나가는 것도 다 무비메이커로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릴리즈 할 건데,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빠르게 이제 변해요. 이게 진짜 편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실 배울 게 별로 없었잖아요. 뭐 장작 패는 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끼로 나무 캐다가 그냥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인류는 그냥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이 장작을 구하는 문제는 똑같았는데 이제 요즘은 막 every day 바뀌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편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은 뭐 이거로부터 정말 독립돼 있나요? 그리고 정말 이게 큰 문제죠. 투머치 너무 많아요. 넘쳐나요. 원래 산업혁명 이전엔요, 수요가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만드니까 잉여로 만들어내는 건 없었어요. 필요 없는 걸 왜 만듭니까? 그 쓰레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연의 법칙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자연에서 쓰레기를 남기는 어떤 개체가 있습니까? 쓰레기가 없어요. 자연은 정말 쓰레기가 없어요. 뭐 하나 버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그 가운데에서 쓰레기 없는 삶을 살았었어요. 재고 제로, 남는 거 제로였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은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똑같은 것을. 기계가, 전기 기계가, 디지털 기계, 정보화 기계가. 그래가지고 넘쳐나요. 요즘 재고와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재고를 많이 안 남길수록 사업은 성공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만들어 놓고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편리함도 갖다 주고, 뭐 생산성 향상, 효율성 향상, 뭐 엄청난 세상을 우리한테 갖다 주긴 했지만 뭔가 너무 빨리 변하고, 남는 게 너무 많고, 또 나는 개인에서 대중으로 바뀌고, 뭐 이러한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표로 보여드릴 텐데 갑자기 막 늘어납니다. 보세요. 몇 가지의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이게 지금 그 인구와 그 생산성, GDP. 사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뭐 인구도 별로 늘어나는 것도 없고 생산성도 뭐 생산성이 왜 늘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노동력을 가지고 나무도 캐고 밥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뭐 갑자기 무슨 뭐 기계가 만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사람이 슈퍼 베이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여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생산성도 엄청 늘어나죠. 왜 그러죠? 교통이 발달하고 또 뭐 사람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기계로 대처되고 삶이 편해지고 하니까 자꾸 사람도 낳고 사람 또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생기면서 이때부터 갑자기 인류의 어떤 지표들이 막 급속하게 이게 우리 삶과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죠. 이 평온했던 이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만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다른 거죠. 에너지 사용도 한번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에너지 사용량이 뭐 늘어날 게 없잖아요. 인구도 비슷하고 뭐 나무 떼고 땔감 아니면 뭐 소나 말 같은 거 이용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계라는 것이 등장하고 전기 에너지가 등장하고 하면서 갑자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거치면서 갑자기 뭐 화석 원료 뭐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자원들이 막 고갈될 정도로. 요즘 막 핵 에너지, 요즘 뭐 천연 에너지까지도 이제 뭐 재생에너지, 천연 에너지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들도 막 사용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혁명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내 삶과는 별로 뭐 그럼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는 기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류세? 엔트로포슨이라고 해서 이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폴 크리천이 2000년에 처음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뭐 시대다, 무슨 뭐 공룡세, 뭐 공룡시대 이런 것처럼 지구는 인류세라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엄청나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들고 있다는 것을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막 인구가 늘어나고 뭐 이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뭐 이게 이제 E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인데 한 해 도살되는 닭이 약 650억 마리. 한 70억 인구가 닭을 엄청나게 먹는 거죠. 그래서 닭들 행성 이게 뭐냐면 나중에 혹시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를 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땅을 파봤더니 닭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들이 여긴 살았구나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나 코미디 같은 얘기고 지구가 얼마나 닭이 그렇게 옛날엔 많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그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하는 북태평양에 대한민국 면적의 15배가 넘는 넓이의 플라스틱 섬. 이게 다 쓰레기예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되기 시작한 지가 불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 삶과 무관할까요, 과연? 뭐 당장은 저랑 상관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후손들한테는 정말 큰 위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 서스테이너블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친환경 막 이런 얘기. 이 서스테이너블이란 건 이제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자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제 혹은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키워드 중에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서스테이너블한 소사이어티, 서스테이너블한 얼스, 서스테이너블한 라이프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어쨌거나 뭐 간단하지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겪어왔던 뭐 역사적인 배경들, 또 과거를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1차, 2차, 3차 우리가 과거에 지내왔던 산업혁명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주인으로 살아갔는데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앞으로 같이 그 논의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산업혁명은 우리를 굉장히 편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런 디바이스, 뭐 돈만 내면 뭐 정말 맛있는 커피 먹을 수도 있고, 모바일을 이용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쳐요. 왜 지칠까요? 옆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시간은 부족하고, 정말 바글바글한 어떤 그러한 그 전철, 뭐 대중교통, 또 교실,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진화를 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은 편해지고 세상이 바뀌면 나는 좀 더 편해야 되고 좀 더 멋있어야 되고 좀 더 행복해야 되고 막 이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할까요? 뭔가 좀 우리가 좀 부족해요. 자, 나 자신부터 이노베이션, 혁신 혹은 레볼루션,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제가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또 세계를 바꾸고 인류를 바꾸고 이 지구를 바꾸는데 뭔가 없을까? 그것이 이번 학기 제 강의 짧은 이 마이크로 레슨은 여러분 5주 만에 개념을 우리가 공유하는 그러한 과목이잖아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과 한번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던 이러한 것들, 과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당연히 받아들였던 그러한 가치들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과목, 이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저 먼 미래를 향해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는, 글쎄 그것의 어떤 시작에 조그만 단초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그 지나온 산업혁명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냐, 이런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